번째 파트를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파트는 이제 집합의 연산 파트인데 여기 내용이 엄청 많거든요. 내용이 아니고 문제가. 그래서 그것만 다 풀어도 꽤 잘하게 될 것 같습니다. 뭐 노가다 수준의 200문제일 거야. 그치? 뜻은 한 500문제인데 연산은 한 200문제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봅시다. 집합의 연산인데 우리가 연산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합, 교, 여, 차 이렇게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A 합비를 이야기하게 되면 X가 A에 속하거나 X가 B에 속하는 원소들로 이루어진 집합 이렇게 되거든. 근데 이제 이게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 그냥 잘 이해하면 되지 않지. 근데 문제는 시험에 저게 나왔어. 이번 중간에 두 학교는 저걸 쓰시. 위원이 쓸 수 있겠어? 시험장에서? 한 학교는 그냥 쓰게 냈고 한 학교는 위에 저거 이거를 준 거야. 이거랑 그다음에 X가 A에 속하지 않는다랑 X가 B에 속하지 않는다랑 그리고 이지만이랑 그러므로 아마 0분일 거야. 이렇게 준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헷갈려서 좀 틀렸어. 승윤이는 맞을 것 같아? 하여튼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 알았지? 어쨌든 시험에 나왔으니까 몰라 틀리나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 수학에서 연결사로 쓰는 거는 또는과 그리고밖에 없어. 명제에서 배운 게 우리가 뭐 배웠지? 또는 그리고 뭐뭐이면 이다. 그 다음에 모든과 어떤 이거밖에 안 배웠지. 이 5개가 사실은 공식적인 수학의 의미를 가진 모든 표현이야. 그래서 저런 데 들어가는 건 그 5개밖에 없어. 애초에 이런 거는 이거 쓰지 않는다 라고 생각해야 돼. 오케이. 이건 이제 그림으로 있는 건 이제 문장을 서술할 때 하는 거지 어떤 수학 기호라고 보기엔 좀 애매해. 물론 의미가 없다고 하기 좀 그렇지만 그래서 이거는 형식적으로 사용될 때는 이제 저 표현들만 사용될 거라고 생각해줘. 그래서 학생들이 합집합 잘 쓰고 교집합 잘 쓰고 이 차집합에서 x는 a이지만 x가 b, 그러니까 우리가 a 차비를 쓰게 되면 x가 그다음 x가 b, 약간 이런 거잖아, 맞지? x가 a는 속하고 b는 안 속하는 애들이잖아, 맞지? 여기 뭐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그리고가 들어가요. 근데 이지만 써도 괜찮지 않아? 안 괜찮아? 그러니까 사실 괜찮아. 고등학교 과정에서 안 써, 이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사실 x가 a의 원소이긴 하지만 b의 원소는 아니다, 맞잖아, 사실은. 안 쓰는 거 안 쓰는 거. 그게 틀린 거지, 사실. 교과서에 없는데. 어떤 말 하는지 알겠지?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그리고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하자. 괜찮니?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연산들이 정리되게 되면 이걸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거든. 뭐 A랑 뭐 전체 집합이랑 합치면 뭐가 되니? 쌤이 전체 집합을 이렇게 쓰거든. 그냥 저거는 이제 합집합 기호랑 좀 헷갈려서 저렇게 쓰는 거야, 맞지? 먼저 잘 알아봐. 줘. 현우 표정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잠깐 때리고 와도 될까? 현우 약간 나빴다. 현우 끄덕끄덕 세게 했어. 자, 여튼 괜찮지? 뭐 이해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었으면 좋겠어. 근데 이제 습관에 가까워서 그럼 이제 얘랑 하면 뭐가 돼? 전체 집합이 되는 거지, 그렇지? A랑 이제 뭐 공집합이랑 합치면 뭐 A가 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잘 하면 좋겠어. 저런 건 이제 연산의 기본 성질이라고 부르는 것들이거든. 잘 하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A교 전체 집합은 뭐 A가 되는 이런 것들 있겠지. DD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교집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가로 기억할 만한 게 이제 서로 손대 이제 A교 B가 0일 때 두 집합 A와 B가 서로 소라고 얘기할 겁니다. 괜찮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공집합이 여집합이 뭐지? 전체 집합 맞지? 전체 집합이 여집합이
공집합이 된다. 이런 것들도 잘 기억하고. 그 다음에 A교, A역 이렇게 주어지면 이건 뭐야? 공이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성질이라고 부르고 얘는 따로 증명하지 않고 그냥 바로 받아들이고 문제 풀 때 잘 써야 돼. 알았지?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이 다음에 하게 되는 얘기가 우리가 차집합의 여러 가지 표현 A, 차, B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지? A A교, B역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지? A교, B역.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랑 똑같은 게 또 뭐 있어? 똑같은 거. 얘는 사실 별로 안 중요하긴 해. 이렇게.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당연히 이거야, 이거. 지금 있지. 이게 중요한 거지. 물론 매우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A가 B에 포함된다를 그 뭐지? 집합의 기본 연산들로 표현을 할 수 있단 말이야. A가 이렇게 있으면 B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얘는 A가 B랑 합치면 뭐가 돼야 돼? B B가 돼야 되는 거지. 더 큰 게 돼야지 합치면. 그다음에 A교 B는 A가 겹치는 부분. 그다음에 A 차 B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교집합에 여집합을 고쳐 쓸 수 있지. 교집합에 여집합으로 고쳐 쓸 수 있어. 그다음 이 상태에서 양변 드모르간 하는 거야. 양변 여집합을 씌우는 거야. 그럼 드모르간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겠지. 좀 똑같은 얘기입니다. 양변에 여집합 씌운 다음에 드모르간까지 같이 적용한 겁니다. 괜찮아? 드모르간의 법칙을 기억이 안 나? 괜찮아. A역 합 거꾸로 A 합 B의 여가 A여교 B역. 그다음에 A교 B여가 A여 합 B역 이렇게. 쌤은 드모르간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여집합 뿌려주고 뒤집는다는 느낌으로 기억하고 있어. 이렇게.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 한 건 어떻게 한 거냐면 양변에다가 이렇게 쓴 거야. B역의 역, 공의 역 이렇게 쓴 거거든. 맞지? 그 다음에 드모르간 적용하면 이렇게 바뀌는 거야. 이렇게. 괜찮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여랑 B여를 비교하게 되면 A여 쪽으로 입을 벌리게 되더라. 이게 이제 A가 B에 포함된다의 동등한 의미를 가진 다른 표현들입니다. 저거는 이제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는 수준으로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이제 A와 B가 서로 이 친구도 다양한 다른 표현들이 있지.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을 때 A 차 B는 뭐가 되지? A 차 B는 A가 되고 B 차 A도 B가 될 거야. 그리고 B가 A여에 포함되고 A가 B여에 포함될 거다. 이런 것들이 이제 동등한 의미를 가진 다른 표현들입니다. 저런 것들을 잘 처리해야 돼. 그럼 너무 쉽지? 오! 기본적인 내용들은 또 확인을 하고 넘어가고 싶었어. 그 다음에 우리 연산 법칙이 몇 가지 있을까? 연산 법칙. 잘 썼으면 좋겠다. 그치? 진짜로 잘 써야 돼. 첫 번째가 우리 교환 법칙. 두 번째가 결합 법칙. 세 번째가 부여 법칙.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책에는 일반적으로 잘 안 나오긴 하지만 많이 쓰는 거 흡수 법칙.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제 드모르간 법칙. 혹시 여기서 설명이 필요한 거 있니? 흡수 법칙은 이제 원래 공식적으로는 있는 거야. 근데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따로 강조하지 않습니다. 각각 좌변에 우변에 뭐가 돼야 되지? A 둘 다 A가 돼야 되지. 그래서 흡수 법칙이라고 쓰는 거야. 그러니까 간단히 이제 A가 되어버리고 간단히 A가 되어버리는 거지. 괜찮아? 이해할 수 있겠어? 그 흡수 법칙이 좀 무서운 게 너희가 이제 멘탈 시험장에서 멘탈에 나가면 흡수 법칙이 꽤 큰 이슈를 만들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어졌다고 해보자. 혹은 이제 유연이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현우를 이제 알고 해야 돼. 현우야. 네. 자, 얘가 흡수 법칙을 사실 못 알아봤어. 그럼 뭐 하지? 보통 분해 법칙을 쓰거든. 분해 법칙을 쓰자. 쓰면 될까 안 될까? 현우야. 돼요. 당연히 되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A는 뭐야? A지. 혹시 더 좋은 일이 생겼니? 생기지 않았나? 원래 집합 몇 개? 집합 몇 개? 2개. 아니 집합 3개잖아. A, A, B 맞지? A, A, B 3개잖아 맞지? 더 간단해지지 않았다. 근데 봐봐 내가 지금 여기다가 분모법칙 썼거든. 뭐가 나왔어? 여기다 다시 분모법칙 뭐 쓰면 뭐 나올 것 같아? 얘 뭐가 변경이 되는 거지. 멘탈이 나가는 거야. 오? 오? 그럼 미래? 하자. 자,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어. 흡수 법칙은 분배 법칙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아까 방금 현우가 집합이 몇 개라고 했지? 2개라고 했지 맞지? 사실 두 종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A, B 2개밖에 없는 거야. 그럼 분배 법칙이 아니라 흡수 법칙의 대상인 거야. 분배 법칙은 대상이 되는 이 대상이 되는 3개의 집합이 모두 다를 때 분배 법칙 중에 2개 같으면 흡수 법칙을 쓰는 거야. 괜찮니? 그래서 사소하게 헷갈려가지고 멘탈 나갈 수는 없잖아 맞지? 그런 부분은 좀 주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걸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참고 여기 46페이지 참고 두 번째 참고입니다. 자 거기 보게 되면 이제 만약 문제에서 이런 표현이 주어졌다고 하자. A 교 B가 0이고 그 다음에 X 합집합 A는 X 차집합 B가 같대. 그때 그런 X가 어떤 X인지를 찾으시면 돼. 나온 문제에서. 연아 힘내야 되겠는데? 서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갔다 왔어 잠깐. 오케이? 네. 너가 이게 너는 눈 감았다 뜨는 시간이었지만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흘러갔다. 자 근데 쌤이 아까 벤다르에다 별표를 여러 개 썼잖아 맞지? 벤이 진짜 중요해. 고등학교 수학에는 뭐 하면 벤다르로 불러. 벤다르로 설명하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진짜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지게 되면 이걸 만족하는 집합 X는 어떤 집합일까를 해석을 해보자. 그러면 첫 번째 할 일은 조건을 만족하도록 적당히 벤다르형을 그리는 거야. 근데 A와 B가 서로 허락가 있지 않지? A를 그리고 B를 이렇게 그리고 X를 이렇게 그리는 거야. 여기가 괜찮니? 자 그러면 그때 지금 우리가 X 합집합 B랑 X 합집합 A랑 X 차집합 B랑 같다고 했거든. X 합집합 A는 여기야 여기. X 합집합 A는 여기야. 이거랑 X 차집합 B랑 같대. X 차집합 B는 여기거든. 이거 둘이 서로 같대. 이게 무슨 말일까? X가 A 그 바깥쪽에 있다. 그다음에 사실은 주황색이랑 녹색이랑 같으려면 여기가 없어요. 여기도 없어요. 그래서 벤다르 표현하게 되면 X, A 이게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벤다르입니다. 근데 좀 헷갈리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런 방법을 쓸 수 있거든. 이 영역을 A, 이 영역을 B, C, D, E라고 썼다고 쳐봐. 그럼 X 합집합 A는 영역에 들어가는 문자가 누구야? A, B, C, D가 들어가는 거야. 여기가 괜찮지? X 차집합 B는 뭐가 들어가? B, C, B, C 두 개만 들어가. 근데 지금 좌변 우변이 어때야 돼? 같아요. 그러면 A가 공집합, D가 공집합이어야지만 둘이 같겠지. 그래서 이 자리에 아무것도 없어야 되고 이 자리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A는 여기에 쏙 들어가는 거야. 마찬가지로 B랑 C의 교집합은 없는 거야. 그래서 B와 C가 아니고 X, B와 X의 교집합은 없는 거야. 그래서 B와 X를 서로 소가되게 그리고 A가 X에 쏙 들어가게 그리는 거야.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벤다르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것들을 만약 이렇게 줘 이게 실제로 나왔던 문제의 일부를 지금 옮기는 거거든. 그럼 이걸 만족하는 X가 어떤 X인지 잘 알 수 있겠어. 이 식만 보고 쉽지 않아. 진짜 쉽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건 연습을 해야 됩니다. 쌤이 이제 조금 불편한 문제를 일부러 예로 가져왔거든. 그래서 좀 쉬운 문제들 연습 많이 해서 어려운 문제들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돼. 괜찮아?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칭 처리부터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원소 개수도 부담스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연산은 쌤이 왔을 때는 약간 노가다가 많긴 해서 부담스럽진 않고 금방. 자, 807번 한번 보십시오. 807번. 유연이가 너무 졸려해서 쌤이 어떻게 고민이 되네. 유연이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이게 또 쌤한테 승질을 하면 졸린다고 구박하면 안 돼? 아니. 아이고 무거워. 유연아. 지금 다른 친구들이 다 웃고 있는 건 너희 말에 설득력이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자, 807번이요? 875. 풀었어? 유연아? 네. 조금 어려운데 잘했습니다. 틀렸어. 어렵습니다. 807번. 일단 그 문제를 읽어봅시다. 자연수 KM에 대해서 요번에 이제 올해 중간고사에도 꽤 많은 학교에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동네에서는 아직은 못 봤고요. 다른 동네에서 쉽게 많이 나왔습니다. KM이 주어졌는데 이제 K가 M보다 크나 같대. 자, 그다음에 이제 U 집합이 이제 K 이하 이제 자연수를 원소로 가진 겁니다. 자, 그리고 A라는 집합은 이제 M의 약수를 원소로 가진 겁니다. 집합 B에 대해서는 따로 뭔가 조건이 주어지진 않았습니다. 가지고 봅시다. B차 A가 4치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NA 합 B가 B가 7입니다. 이렇게 주어진 상태입니다. 나중에 조금 이따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B차 A라는 집합과 A 합 B여라는 집합은 무슨 관계에 있지? 반대. 저건 A-B니까. 아니야. 교집합이 아니잖아. 합집합이잖아. 아, 합집합이요? 두 집합은 서로 여집합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봐야 됩니다. 이게 출발이야. 그러니까 내가 벤단을 그려보게 되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잡게 되면 B차 A는 여기거든. 여기. 그치? 근데 A 합 B여는 그려보게 되면 저렇게. 그럼 둘이 뭐가 되는 거? B 차이 있으면 거꾸로 썼나 본데? 제대로 썼는데 B 차이 밖에 제대로 썼군요. 쌤이 잘못 봤어. 지금 보니까 여기 색칠된 부분이 여기지. 여기 색칠되지 않은 부분이 여기지. 그럼 둘이 합치면 뭐가 돼? 전부 다. 오케이. 둘이 겹치는 부분은 괜찮지? 그러면 지금 여기 원소가 몇 개 있니? 여기 원소가 몇 개 있니? 7개. 그러면 여기 총 원소는 몇 개야? 그래서 NU가 9인 거야. 괜찮지? 그러면 K는 얼마야? 9. K는 9가 되는 거지. 이렇게 가는 거야. 괜찮아? 자, 여기까지가 가족권. 4, 7로 써놓자. 4, 7. 여기다가 4랑 7도 써놓읍시다. 나조건 봅시다. 나조건은 이제 그 쌤이 이제 이런 표현을 쓰거든. 아까 썼던 정표는 SA랑 SP가 같아. 여기가 괜찮아? 이 말을 이렇게 고쳐 써도 괜찮을까? 현우야 괜찮아? 뭔 말인지 알겠어? 현우도 지금 잘 집중하고 있니 너? 자, 열심히 놀지만 뭔 말이지? 현우 너 말로 말할 수 있겠어? 이 말이 뭔 말인지? 그러니까 사실 어차피 우리가 SA랑 SB를 비교하게 되면 AUB는 어디에 들어있어? A에도 들어있고 B도 들어있잖아, 맞지? 걔네들은 어차피 둘이 어떨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뭐만 같으면 돼? 양쪽 서로 각자 가지고 있는 것만 같으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지. 조금 이제 그
설명을 더 자세하게 해보자면 이렇게 선생님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이렇게 썼거든. 그러니까 요 자리의 원소의 합을 1이라고 하자. 요 자리의 원소의 합을 2라고 하자. 요 자리의 원소의 합을 3이라고 하자.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뭐야? SA라는 친구는 1 더하기 2를 가리켜. 맞지? SB라는 친구는 뭐랑 같아? 2 더하기 3이랑 같은 거야. 이 말은 지워지니까 1과 3이 같다고 이야기를 해도 괜찮다라는 거지. A만 차지하는 부분과 어. B만 차지하는 부분이 같다. 아니 원소의 합이 같다고. S를 쓴 거니까 지금. 괜찮지? 오케이? 자 근데 지금 이 원소의 합이 얼마지? 11. 그럼 이 원소의 합도 얼마라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SA라는 친구는 11보다 어때야 돼? 무조건? 크거나 같아야 돼. 왜냐면 SA는 여기 교집합까지 합친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여기는 11이고 여기는 뭐 얼마 있을 수 있겠지, 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합은 무조건 11 이상이야. 괜찮지? 근데 A는 무슨 집합이었지? 약수집합이었어. 근데 생각해봐. 5 이하의 수의 약수들이 합이 11보다 크거나 같을 수 있을까? 안 돼, 안 돼. 5 해도 얼마야? 1 더하기 5 하면 6. 4 해도 1 더하기 2 더하기 3 하면 7. 3은 못 더 적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해봐야 되는 M은 6부터야. 그리고 어디까지? 9까지만 확인하면 돼. 그치, 그치. 오케이? 그러면 9일 때는 약수가 누가 돼? 1, 3, 9가 되지. 8일 때는 1, 2, 4, 8이 되고 7일 때는 1, 7이 될 거야. 근데 한번 생각해보면 이 세 개 중에 1부를 더해서 우리 여기 원소의 합이 얼마가 돼야 한다고? 11이 돼야 한다고. 여기서 1부 더해서 11이 될 수 있어? 없어? 얘는 안 되는 거야. 괜찮아? 혹시 여기 1부를 더해서 11이 될 수 있을까? 있어. 8이랑 2랑 1 더하면 되잖아. 근데 얘는 안 돼. 왜냐면 여기 누가 있어? 4가 있잖아. 여기도 4가 있는데? 그럼 4를 어디다 써야 돼 원래? 여기다 써야 되잖아. 근데 여기 정해진 거야 사실. 이거는 확정된 원소니까. 그래서 4가 있는 약수는 안 돼. 1, 7도? 당연히 안 되겠지. 남은 거 뭐밖에 없어? 6, 1, 2, 3. 그럼 이 중에서 1부를 더해서 11이 될 수 있을까? 2, 3, 6 더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게 2, 3, 6,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K가 9, 즉 1부터 9까지 약수였으니까 차례대로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괜찮니?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자, 824번. 자, 824번을 보게 되면 이번에는 이제 A가 3, 4, 5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A여 합 B여가 1, 2, 4. A여 합 B여가 1, 2, 4. 자, 그 다음에 나 조건에서 뭐 이런 조건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가 조건 먼저 해석합시다. 아까 우리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얘가 이런 의미구나, 얘가 이런 의미구나 이렇게 해석했잖아, 맞지? 그걸 한 번 더 해보자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는 A니까 그냥 A만 있는 거지. A만 있는 거지, 맞지? 오케이? 얘는 뭘까? 얘는 A와 합변은 뭐야? 현우야, A와 합변은 어디를 가리키는 거야? 네. 현우 가운데. 빼고 전부 다 드모르간 생각해야지, 맞지? 얘는 드모르간 생각해서 A교 B의 여집합 이렇게 보는 거지, 맞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가리키는 이 부분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가 괜찮지? 오케이. 자 그러면 아까는 깔끔하게 뭐였어? 깔끔하게 여집합 관계였단 말이야. 이번에는 이 둘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을까? 뭘 알 수 있을까? 저 안쪽에 저 비어 있는 부분. 응. 저 A 교 B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 이 빗금친 부분이랑 얘랑 합치면 무조건 전부 다 나와. 그러니까 U가 1, 2, 3 나와. 괜찮니? 그러니까 어차피 얘를 여기를 합치면 안 칠해진 부분 생겨 안 생겨?
그러면 합집합은 어차피 중복되는 거 한 번만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결국 전치 집합을 알게 돼. 괜찮지?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 이거랑 겹치는 부분이 어디야? 여기. 여기가 겹치는 자리다, 맞지? 여기에 4가 있다는 거. 여기에 4가 있다는 거. 괜찮니? 근데 3, 5는 위치를 알아 몰라. 알지? 무조건 A에 있어야 되니까. 3, 5는 여기에 들어간다. 괜찮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 2는 어떻게 돼? 1, 2는? 1, 2는 여기 있거나 여기 있는 거야. 근데 그걸 판단할 근거는 아직 제공되지? 알았어. 우리 아직 나를 안 썼으니까. 그럼 잘 이해하고 있어? 그래서 여기에 쌤은 이렇게 쓰는 편이야. 이렇게. 아직 얘는 B에 들어갈지 바깥에 들어갈지 결정이 안 됐다고 저렇게 선에다 써놓는 거야.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 현우 씨도 잘 이해하고 있니? 맞아? 나जो고. 이 문제도 시험에 많이 나왔어. 시험 많이 나왔어. 그러니까 뒤에 가서 다시 해야겠지만 숫자도 살짝 바꿔가지고 좀 나와. 이렇게 해봅시다. 그 다음에 nx가 1이래. 모든 x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n a 합 x 빼기 b가 1이래.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물론 말로 주어졌다. 고치면 식으로 이렇게 쌤한테 분명히 있으면 말로 기초를 해야 돼. 아까 유연이도 팍 던져버려. 이제 좀 깼어? 아까 그 덕분에 좀 깼나? 아 참, 그리고 여기 졸음껌 있어? 쌤은? 아, 다 있네. 뭐 알았지? 현우 먹을래? 현우는 한 3개를 종류별로 다 먹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아니야? 하나 먹어도 되나요? 당연하지. 야, 생각해봐. 내가 껌을 왜 사놨겠어? 뭐? 먹고 졸지 말아달라고 제발. 뭐 이런 느낌이죠, 맞지? 현우야, 뭐 맛있어서 먹고 싶어서 먹어도 돼, 맞지? 생각보다 이게 좀 맞는 사람이 있더라고. 쌤은 좀 맞는 편인데 막 이렇게 막 예민한 사람 콕콕콕 끼고 먹더라고. 승률이 어때? 눈이 아파. 눈이 아파? 근데 한 연속으로 한 3개 먹으면 그 다음부터 적응해. 쌤도 운전할 때, 쌤 출근할 때 점심 먹고 출근을 하거든. 그럼 어떨 것 같아? 완전 졸릴 거 아니야. 운전할 때 엄청 졸리거든. 그럴 때 이제 먹었는데 처음에 오 괜찮다 하다가 한 3번 먹으니까 효과가 없더라고. 그다음 안 먹어. 그냥 껌 씹는 기분밖에 안 들었어요. 자 봅시다. 자 U의 부분집합 X 원소 한 개짜리 부분집합인 모든 X에 대해서 이걸 했더니 항상 뭐래? 1이래. 근데 생각해봐. A 합집합 X는 A보다 크니 아니면 A보다 작니? 무조건. 크죠. 무조건 정확히는 크거나 같다는 표현 정확하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어쨌든 A가 가진 걸 다 가지고 있어. 맞지? 근데 생각해봐. A 중에 이미 누가 있어? 4가 있어. 즉 B에 속하지 않는 애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연산의 결과로 무조건 뭐는 원소로 있을 수밖에 없어. 4는 원소로 있을 수밖에 없어. 다시 A 합집합 X는 누굴 원소로 가질 거라고? 얘는 이렇게 써도 괜찮겠지. 4를 원소로 가질 거야. 맞지? 그럼 B는 4를 뺄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면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아무리 적어도 몇 개야? 한 개인 거야. 맞지? 근데 만약 여기 X에 의해서 B에 속하지 않는 원소가 추가되면 어떤 일이 생겨? 두 개. 그러면 2개가 돼버릴 거 아니야. 얘는 어차피 X는 한 개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이걸 만족해 안 해? 안 해. 그 말은 X가 B에 속하지 않는 원소를 추가할 수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현우 지금 쌤 말 이해할 수 있겠어? 약간 덜 믿음직한데? 그래서 얘네들이 모두 안으로 들어와요. B에 없는 애가 있으면 안 돼. B에 없는 애가 있으면 X가 걔를 먹고 A랑 합쳐져서 저 값이 1이 아니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현우도 이해했어?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 쌤이 바라는 설명이 아니지. 너희들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어떻게 해도 괜찮냐면 이렇게 해도 괜찮아. 우리 지금 집합 U의 원소를 2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거든. A에 속하는 원소와 A에 속하지 않는 원소. 근데 만약 이 A에 속하는 원소가 지금 누구지? 3, 4, 그러니까 만약 X가
3을 원소로 가지거나 4를 원소로 가지거나 5를 원소로 가지다가 또는이 알았지? 또는 이렇게. 근데 생각 x랑 3, x가 3을 원소로 가지면 이 모든 경우에 a 합집합의 x는 뭐가 되버려? A. a가 되버려. 그럼 얘는 무조건 뭐야? a가 되겠지. a 차비한 뭐야? 원소 일수 1이겠지. 괜찮니?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냥 저 조건을 무조건 만족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근데 문제가 된 건 누구야? 바로 아까 여기 정해지지 않은 이 1이라는 놈이 집합 x의 원소가 되었을 때가 중요한 거야. 오케이, 해봅시다. 두 번째, 집합 x가 1을 원소로 가지거나 또는 2를 원소로 가진다고 쳐보자. 오케이, 먼저 이 상황을 보자. 이 상황. 여기가 괜찮지? x가 1을 원소로 가졌어. 그럼 a 합수가 x는 뭐가 돼? 1, 3, 4, 5가 되잖아, 맞지? 근데 이 중에서 b가 뺄 수 있는 게 누구 있어? b가 처단할 수 있는 거 3은 뺄 수 있잖아. 근데 이렇게 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왜? 한 개 나와야 되니까. 그럼 b가 누구도 빼야 돼? b가 1도 빼야 돼. 그 말은 1이 b의 원소가 돼. 이해했어? 같은 방식 이걸 풀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가 2, 3, 4로 바뀌고 2가 b의 원소가 된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1과 2가 모두 뭐여야 돼? b의 원소가 돼. 그래서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이야기하게 돼. 괜찮니? 승윤이 질문 있어? 아니 그 설명을 들으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 번 다시 봐야 돼. 여러 번 다시 봐야 돼. 헷갈려 하더라고 학생들. 쌤이 설명을 처음에 말로 하고 다시 풀어서 해주는 이유가 뭘까? 너의 앞에 쌤 설명을 듣는 학생들이 어땠을까? 어려워했겠지? 그래서 쌤이 처음에 말고 가자 이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다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다 써서 보여주는 거야 사실.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어려워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야, 알았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거는 직접 사실 내가 과정을 생략한 게 있을지언정 다 보여준 거거든 사실. 그러니까 어차피 집합 x가 될 수 있는 건 밖에 없어. 집합 x는 u의 부분집합이고 원소가 한 개짜리니까 될 수 있는 건 이거 5가지밖에 없다고. 그럼 그거 다 해보면 돼 사실은. 깔끔하게 하려면. 그리고 그걸 통해서 확신이 생기면 그다음부터 좀 생략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이렇게 이게 문제가 바뀌는 방식이 좀 쉬운 문제도 그냥 집합만 바뀌어. 근데 어떤 경우는 이렇게 하고 여기를 2로 바꿔. 그럼 어떻게 될까? 그래도 똑같아. 왜냐면 여기를 2로 바꾼 대신에 여기 2개 넣어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어차피 나머지 모든 원소는 여기 들어가야지만 x에서 추가적인 원소가 안 생길 거 아니야, 맞지? 그런 식으로 나오더라고. 괜찮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넘어갑시다. 자, 봅시다. 우리 843번 갑시다. 843번. 요거는 특별히 뭐, 그러니까 아마 2014년인가 한 10몇 년도쯤에 아마 초반에 나온 모의고사 문제일 건데 사실 그 전에도 아마 내신에서 나왔던 것 같고 그리고 막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내신에는 꽤 자주 나오는 편이라서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주어진 상태입니다. 자, 그때 A 합 C는 B 합 C, A 합 C는 B 합 C. 자, 이걸 만족하는 이제 U의 부분집합 C의 개수를 구하실 때 나왔어. 자, 이걸 어떻게 풀까? A 합 C는 B 합 C. 그냥 이제 보통은 이제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는 풀이를 많이 쓰거든. 쌤도 그렇고. 자, 어떻게 생각할 수 있지? 한번 해봅시다. 어차피 A랑 B랑 동시에 드는 이 3과 같은 원소는 상관이 있어 없어. 무조건 여기도 3이고 여기도 3이 있을 거 아니야. 고민할 필요가 없어. 문제가 되는 건 이 친구. 이 친구. 이 두 친구가 문제가 되는 거야. 왜? 여기는 157인 게 확정. 여기는 157이 있다고 보장할 수 있어 없어? B가 없는데 맞지? 누가 가져야 되는지. C가 가져야 돼. 그러니까 C가 1, 5, 7을 원소로 가져야 돼. 또 누구도 원소로 가져야 돼? 6도 원소로 가져야 돼. 이것만 있는 거야. 나머지 원소는 제가 가지는 말고 상관이 없어. 괜찮니? 아, 그래서 요거 총 몇 개 원소가? 7개 있지. 7개 중에서 4개가 확정, 나머지 원소는 어디 있어도 상관없어. 그래서 총 가능한 C의 개수는 2의 세제곱개 이렇게 푸는 거야.
괜찮아? 이게 이제 첫 번째 접근입니다. 자, 두 번째 접근은 어떻게 해도 괜찮냐면 이렇게 그렸다고 쳐보자. 물론 이게 더 복잡해, 알았지? 더 복잡한데 우리가 쉬운 문제를 통해서 어려운 기술을 연습해야 돼. 어려운 접근을 연습해야 돼. 왜? 그래야 어려운 문제 쓸 거 아니야. 어려운 문제는 그 어려운 기술을 적용하는 게 당연히 더 어떻게 했어? 더 어렵겠지. 그러니까 쉬운 문제로 이게 이렇게 쓰일 수 있구나를 미리 하는 게 더 좋은 거야. 이렇게 해봅시다. 자, 봅시다. A 합집합 C는 어디지? A 합집합 C. A 합집합 C는 여기야. 맞지? 그 다음에 B 합집합 C는 어디지? 여기야. 이 둘이 같대. 주황색 영역과 녹색 영역이 같대. 그 문제가 되는 건 누구야? 삐져나온 두 부분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아무런 원소도 없고 여기도 아무런 원소도 없다는 얘기야. 괜찮니? 이렇게 해석한 거야. 상황. 그러면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원래 있는 요만큼 여기부터 요만큼에 원래 있는 원소가 누구지? 157이잖아, 맞지? 157은 모두 여기 들어가. 157 모두 여기 들어가. 괜찮지? 같은 이유로 6도 어디 들어가야 돼? 여기 들어가야 돼. 3은 어디 들어가야 되지? 3은? 줄잖아. 여기 자리 들어가고 여기 자리 들어가면 상관없지. 3이 들어갈 자리를 결정하는 건 수가 두 가지. 괜찮아?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결정되지 않은 원소가 누가 있지? 1, 3, 5, 6, 7이 정해졌거든. 1, 3, 5, 6, 7이 정해졌어. 남은 게 누구야? 2사잖아. 근데 2사는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 안 들어가거나 C에 들어가는 게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2에도 두 가지, 4에도 두 가지. 그래서 2죠. 이게 두 번째죠. 괜찮니? 얘가 더 시각적이라서 더 장점이 있어. 특히 문제가 사이즈가 커질수록. 현우 잘 이해할 수 있겠어? 현우에 대해서 쌤이 염려가 되는 건 중간고사 치기 전에 현우가 나름 잘 따라오고 있는 것 같았는데 결과가 믿음직하지 않아서 불안하다. 쌤의 마음이 이해가 되니?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실제로 결과를 보여줘야 돼, 알았지? 열심히 해줘, 이게 진짜로. 그러니까 그리고 수학 공부에 있어서는 자기한테 솔직히 해야 돼. 무슨 얘기냐면 출근하다 알잖아. 이게 내가 알아서 맞췄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맞췄는지. 근데 그런 걸 하나하나 다 다지지 않으면 사실은 진짜 잘하게 되기는 힘들다. 물론 그렇게 해도 그렇게 안 해도 잘하게 되는 애들이 있어. 걔는 좀 타고난 애들이야. 그냥 말 풀기만 그냥 저절로 실력이 보통 그렇지 않아. 보통은 내가 아는 건 모르는 건 정확히 구별해서 제대로 알아야지만 잘하게 돼. 보통은. 왜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이거는 그런 거 좀 하려고 할 것 같아. 근데 보면은 그 부분에서 좀 걱정해. 열심히 하는 거 이런 거 보다. 대충 알 것 같아요. 뭐 이런 느낌이야. 아니야? 조금 있지 솔직히. 근데 그렇게 하면 아주 잘하기는 힘들어. 그러니까 수능에서 요새 문제를 내는 방식이 뭔지 알아? 쪼잔하게 되는 거야. 생각해봐. 문제가 어려워지면 좋을까 나쁠까? 너무 어려워지면 안 좋은 거야. 왜냐면 뭐 사교육이 어쩌고 그 다음에 뭐 교육과정을 벗어난다 어쩌고. 형광 그런 말 듣는 거 좋아할 것 같아 싫어할 것 같아? 외우고 싶어요. 그럼 교육과정 안에서 내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 쪼잔하게 하나하나 다 따지고 들어가. 정확하게 알아야 풀기. 그러면 교육과정이 충실하게 된 거잖아, 맞지? 그리고 뭔가 많이 배워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배워서 풀 수 있는 거거든. 그럼 더 좋은 거 아니야, 그거는? 그러니까 잘했다고 말을 들을 거 아니야, 맞지? 최소한.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알았지? 형이야. 대충, 에이, 안 돼, 알았지? 그런 게 있으면 어쩔 수 없어, 이거 흐름이야, 흐름. 자, 그 다음에 849번. 풀기는데 849번 시점을 안 써서 답이 20이야. 20이요? 22. 22. 근데 쌤이 지금 풀이하는 문제가 쉬운 문제인 것 같아,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 다 어려운 문제야, 어려운 문제. 거기 출처분 몇 번이야? 모의고사 몇 번 출신이야? 28번 출신이 알았지? 얘가 쉬우면 우리가 모의고사 잘 쳤겠지. 그치. 그렇잖아, 사실은 맞지? 28번이면 사실 약간 준킬러 아니면 그 직전 꽤 부담스러운 라인이야.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들으면 어렵지 않은데
처음에 이제 문제를 보고 낯선 상황에서 볼 때는 쉽지 않습니다. 이게 팩트예요. 배워봅시다. 자, U라는 집합이 주어졌는데 이제 1부터 5까지의 자연수 원수로 가진 집합이래. 얘는 그냥 계산을 바로 그려도 괜찮거든요. A가 있고 B가 있어. 자, 우리가 지금 A는 1, 2를 원소로 가지고 B는 3, 2, 3, 4를 원소로 가지고 5가 바깥에 이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때 문제에서 요구하기를 X교 A가 공이 아니래. 공이 아니래. X교 B가 공이 아니래.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이걸 만족시키는 U의 부분집합 X의 개수를 구하래. 그러면 결국 X라는 친구는 A랑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야. 맞지? A 원소 중 적어도 하나의 원소를 가진다는 얘기야. B 원소 중 적어도 하나의 원소를 가진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친구가 하나 있어. 저걸 인지하는 게 출발이야. 어쩔 수 없어 이건. 사실 이 문제는 그게 자격이거든. 풀어내. 뭐지? 무슨 문제가 있어? 맞아. 2가 문제야. 왜냐면 2는 일타쌍피. 2 하나가 있으면 이것도 해결, 이것도 해결. 근데 2가 없으면 따로따로 해결해. 그러면 그 다음 경우가 상황이 달라져. 2가 있으면 그냥 한 번에 해결돼 버렸단 말이야. 2가 없으면 각각 해결해야 돼. 그 다음 턴을 진행해야 돼. 그러니까 결국 2가 x의 원소냐 아니냐에 따라서 경우가 나뉘어. 그걸 인지를 해야 돼. 오케이? 그럼 첫 번째 2가 x의 원소야. 두 번째 2가 x의 원소가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 그럼 이제 첫 번째부터 해보자. 2가 x의 원소야. 그러면 이거 만족. 이거 만족. 뭐만 달성하는데 x는 누구의 부분집합이라고 했지? U의 부분집합. 그럼 U의 부분집합 남은 원소 누가 있어? 1, 3, 4, 5, 4개 있지. 저 4개는 들어갈 때 안 들어가도 돼. 둘 다 괜찮지. 그래서 2의 4제곱. 각각 원소에서 들어가든 말든 4번 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다음 두 번째. 이번엔 2가 x에 들어가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돼야 되지? 1이 무조건 들어가야 돼. 1이 x의 원소. 맞지?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3 또는 4가 x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맞지? 그리고 5는 물음표야. 요 세 과정을 거쳐야 돼. 자, 그러면 1이 x에 들어가야 되니까 1에 대한 선택지는 몇 개밖에 없어? 한 개. 무조건 들어가야 돼. 오케이? 근데 3 또는 4가 x에 들어간다는 말은 3이 들어가도 괜찮고 4가 들어가도 괜찮고 둘 다 들어가도 괜찮지. 몇 가지야? 세 가지. 혹은 2의 제곱 빼기 1이라고 써도 괜찮겠지. 오케이? 5에 대해서는 5는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도 돼? 둘 다 되지. 그래서 두 가지. 근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한 거냐면 이 친구의 거치를 결정했고 이 친구의 거치를 결정했고 마지막으로 이 5라는 원소의 거치를 결정했단 말이야. 그래서 연속적 상황이라서 곱의 법칙에서 곱하기. 오케이. 다 곱하면 얼마? 6이 나오는 거지. 6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16이랑 6이랑 더하면 얼마? 22. 22 이렇게 나와. 괜찮니? 그 다음에는 871번 한번 해볼래요? 871번. 요거는 지금 해보시죠. 871번. 열아 왜? 뭐 달래? 안경 갖기 주기 싫어?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안경을 맨날 들고 다니면서 아니 쌤도 그런 스타일이야. 특히 학교 다닐 때 어. 하루에 5-6번씩 계속 빌려가서. 근데 사실 쌤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야. 쌤은 근데 안 닦아 대신. 안 닦고 삽니다.
오, 어떻게 한 거야? 엄청 빨리 했네 이거는. 기억이랑 니은은 그냥 음. 생각을 했고 니은은 그림 그렸어요. 자 봅시다. 일단은 사실 이제 벤다름이 제일 짱입니다. 벤다름이 제일 좋아. 제일 좋고 이제 그냥 쌤은 조금 성실하게 풀 거긴 한데 이 친구는 사실 쌤도 성실하게 풀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당연한 거죠. 왜냐면 A 교비랑 A 왼쪽이랑 B 오른쪽 이렇게 해서 그냥 다 합친 거잖아. 지금 당연히 A 합입니다. 자, 니은 봅시다. 니은 어떻게 할까? 여기 어차피 여집합이 있으니까 우리 이거를 교집합이 여집합을 바꾼 다음에 드모르간으로 묶어낼 겁니다. A차 B의 여의 교 B여에서 여로 묶어낼 거야. A차 B 합 B 여 이렇게 되는 거지. 생각해봐. A차 B랑 B랑 합치면 뭐가 되지? 자,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는데 A차 B가 여기고 B가 여기잖아, 맞지? 둘이 합치면 뭐야? A 합비네, 맞지? 그래서 이 둘이 어떻다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괜찮니? 자, 두 번째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A 합 이렇게 보는 겁니다. 괜찮아? 그럼 뭐야? 뭐의 대상이지? A 합으로 묶어내세요. 분배법칙의 대상입니다. A 합 그다음에 B차 A 여교 B차 A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보인다? 뭐가 보인다? 이 집합과 이 집합이 지금 무슨 관계? 여집합이네? 그럼 둘이 무슨 관계? 서로 홍집합입니다. 그래서 얘는 A합공 A합공은 뭐랑 같아? A랑 같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괜찮니? 자, 이 친구는 A교가 공통이지. 그래서 A교 B합 B여 이렇게 됩니다. 똑같이 여기도 A여교가 공통이죠. A여교 그다음에 B합 B여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 B합 B여는 전부 다 뭐야? 전체 집합. 여기도 전체 집합. 이 친구는 A, 이 친구는 A여. 이 둘을 합치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전체 집합 이렇게 됩니다. 괜찮니? 자, 뭐 이게 대단히 더 빠르긴 한데. 사실 헷갈린다는 여지를 좀 가지고 있거든. 예. 근데 그 개성고 애들한테 모의고사 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부수가 부족하던데 3회 맞죠? 자, 괜찮습니까? 잘 이해했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쌤이 좋아하는 방식은 이제 섞어 쓰는 겁니다. 연산이랑 벤다림을 섞어 쓰는 걸 제일 선호합니다. 알았지? 그러니까 확실히 벤으로 하는 게 압도적으로 빠를 때가 있고 연산으로 하는 게 벤다림을 해서 헷갈릴 위험을 줄여주는 상황이 있어. 이 집합이 너무 길면 벤다림 표현하기 피곤하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좀 있어. 저렇게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877 봅시다. 877. 자,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U의 원소입니다. 다음 B가 A에 포함되고 B가 A에 포함되고 A 합 C가 1, 2, 3 뭐야? 1, 2, 3 4, 5 10만 가잖아. 자, 그 다음에 A 차 B가 오고 그 다음에 B 차 C가 이고 그 다음에 C 차 A가 4 그때 이제 A교 B여 합식을 구하는 자, 해봅시다. 이게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상황을 이제 시간적으로 표현이 어쨌든 중요하긴 하거든. 이제 이걸 가지고 머릿속으로 팍 되는 게 사실은 되면 좋은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조건을 만족하도록 배당을 그리는 거야. 그냥 막 그리는 게 아니야. 여기다가 B를 그리고 여기다가 A를 그리고
이렇게 그려야 돼. 항상 일반적으로 그리는 겁니다. 괜찮니? 그러니까 조건을 만족하도록 세팅한 뒤에 가능한 한 일반적인 상황을 그리는 거야. 우리한테 가장 일반적인 상황은 이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항상 이게 가장 기본 상황입니다. 알았지? 지금 A와 B가 포함된다고 했으니까 B가 A에 포함된다고 했으니까 저렇게 그려놓되 C는 B랑도 겹칠 수 있고 A랑도 겹칠 수 있잖아. 맞지? 저렇게 그려줘야 됩니다.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원소를 배치합시다. 일단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요 친구인데 요 친구 좀 이따 할게. B차 C가 어디야? 여기 확실히 여기잖아. 맞지? 이거. C 차이도 확실히 여기지. 맞지? 근데 A 차 B는 어디야? 영역이 두 개로 나뉘었지. 이쪽일 수도 있고 이쪽일 수도 있잖아. 맞지? 그럴 땐 쌤은 여기 오겠습니다. 괜찮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A랑 C랑 합쳤던 1, 2, 3, 4, 5, 6이래. 그 말은 여기 나머지 7이 여기 있을 거고 저기서 2와 5, 4, 6 얘네들은 정해졌는데 1, 3, 5의 위치가 안 나와요. 맞지? 근데 지금 우리가 원소가 채워지지 않은 자리는 어디밖에 없어? 여기에 들어가는 2밖에 없다가 나온 거야. 알았지?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건 5밖에 없다가 나온 거야. 이 자리에 들어가는 4, 6밖에 없다는 게 나온 거야. 남은 건 어디야? 여기는 누가 들어가는지 언급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남은 원소는 여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되는 거야. 현우 괜찮아? 다시 A 샵 B가 어디야? 여기야 여기. 여기는 누구만 있어야 된다고? 5만 있어야 돼. 여기는 누구만 있어야 돼? 2만 있어야 돼. 끝난 자리야. 끝난 자리. 여기도 4, 6만 있어야 돼. 끝난 자리. 원래 수학에서 이제 증명할 때 끝났을 때 이렇게 쓰거든. 이렇게. 여기 반 색칠하거든. 이렇게 써버려 건데 불안하면. 이렇게. 여기도 끝난 자리야. 여기도 끝난 자리야. 끝난 자리. 오케이? 괜찮지? 그러면 이 자리만 뭐가 들어갈지 안 정해진 자리야. 근데 안 정해진 우리가 안 들어간 자리가 안 들어간 숫자가 2개 있잖아, 맞지? 근데 안 들어간 자리도 몇 개밖에 없어. 1개밖에 없어. 그럼 그래서 여기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지. 괜찮지? 현우 잘 이해하고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얘를 구해봅시다. 네, 문제는 우리가 아직 누구는 결정하지 못했어. 5는 결정하지 못했어. 근데 문제에 추가적인 정보가 있어 없어? 그 말은 뭐가 어디 있어도 상관없다. 그래서 안 준 거야 정보를. 해봅시다. 얘를 이들 하면 조금 불편해서 물관 씁시다. 아니야. 분배법칙 씁시다. 쏘리. 애교비요. 합 애교시. 자, 근데 애교비어는 A 빼기 B랑 같지. 여기 누가 되는 거야? 여기 있잖아요. 오지 맞지? 여기는 뭐야? 자, A 합씨는 누구야? A 합씨는 A 교시는 누구야? A 교시. A랑 C랑 겹치는 거. 1, 3, 5거나 1, 3이거나. 근데 여기가 1, 3이거나 또는 1, 3, 5라 하더라도 그 둘을 합치면 무조건 뭐가 돼? 무조건 1, 3, 5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문제. 잘 이해했어요, 형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쌤이 풀이하고 있는 문제들이 다 꽤 중요한 문제들이라서 잘 해보는 게 좋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이드한 얘기 중에 하나는 우리가 원소의 합에 대해서 쌤이 아까 이제 S라는 기호를 쓴다고 했었잖아. SA라는 말은 집합 A의 원소의 합이라고 하자라고 했었잖아. 근데 원소의 합에도 공식이 있거든. 그리고 그 공식은 원소의 개수 공식과 똑같아. 그러니까 SA 합비를 구하라고 하게 되면 얘는 SA 더하기 SB 빼기 SA 교비 이렇게 쓸 수 있어. 괜찮아? 사실 쌤은 이 공식도 좋아해. 이 형태도 좋아해. 공식이라기보다는 형태라고 하는 게 낫겠다. 그냥 이거 뭐 한 거야? 이 양만 한 거야, 맞지? 이 형태가 꽤 많이 쓰여. 맞지? 자, 그래서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893번을 봅시다.
문제에서 SA가 얼마라고 돼 있겠지? 문제 천천히 보고 SA가 얼마라고 돼 있니? 6. 그러면 혹시 SB가 얼마인지 표현할 수 있겠어? SB 15. 6 더하기 4K. 그렇잖아, 맞지? 이둘다 ABCD 있는데 B는 K가 4개 더있잖아, 맞지? 그 다음에 SA 합 B가 얼마라고 돼 있어? SA 교비가 7이 7? A 교비는 2와 5니까 맞지? SA 합 B는 얼마니? 20. 이렇게 되겠지? 그럼 끝났네? 왜? 이거 둘이 더한 거랑 이거 둘이 더한 거랑 어떻다고? 괜찮지? 이렇게 보면 좋겠다. 근데 문제를 어렵게 만들면 너희 학교에서 그런 거 좋아하는데 어렵게 만들면 저 ABC 다 찾아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닌 이상 이렇게 푸는 게 제일 빠릅니다. 괜찮니?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어.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원소 개수인데 원소 개수는 쌤이 서로 개념을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934번. 아, 934번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다음 봅시다. 이거는 네? 이 식이 무슨 의미인 것 같아? 이거는 그거네요. 그 A 교비가 없다. 오, 맞아. 이 말은 N A 교비가 0이다. 다시 말해서 A 교비가 0이다. 이런 얘기지 맞지? 저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그다음 쪽 봅시다. N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우리가 공통 부분이 보이잖아, 맞지? 그래서 분배분수를 묶어내기를 바라는 겁니다. A 교 B 합 C 이렇게 됩니다. 뭐지? A 교 B가 뭐야? 공이잖아, 맞지? 그럼 공집합이랑 C랑 합쳐봤자 C겠네. 아, C. C, C. 오케이. 자, 그러면 N C가 그 다음에 플러스로 M T 합 C가 12라고 주어졌어. 여기가 괜찮지? 자,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건 결국 뭐야? 구하라고 한 건 NC잖아, 맞지? 그러니까 A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B와 C만 그려도 괜찮아. 즉 일반적인 형태로 B와 C를 그리자고 이렇게. 여기가 괜찮네. 자, 그러고 나서 여기를 봐줄래? 이 둘의 관계가 뭐야? 이만큼이 C고 이만큼이 B 차 C인 거야. 괜찮지? 그러면 나는 여기 원소의 개수를 X개라고 할래. 여기 원소는 몇 개? Y. 아, 2X. 2Y. 2X. 맞지? 그거 더하면 얼마? 3X. X는 얼마? NC는? NC는? 2X니까 8이 되겠지. 그 다음에 950번 봅시다. 950번. 이건 꽤 유명한 문제입니다. 꽤 유명한 문제입니다. 일단 한번 풀어보려고 트라이를 한번 해볼래?
일단 문제가 약간 복잡하지. 자 봅시다.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일단은 원래 사람 수는 총 몇 명이야? 65명이지. 근데 문제 요구 사항은 저 남자와 여자는 은행 A와 은행 B 중 적어도 하나를 이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은행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거야, 알았지? 근데 은행 A와 은행 B를 모두 이용하는 사람의 수가 80이래. 저건 무슨 뜻이지? 두개다 세워서 그러니까 82에서 65를 빼게 되면 얼마가 나와? 이게 17이 나오지.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야? 두 개 다 이용하는 사람이 17명이라고. 아 그러니까 여기가 17명. 괜찮지? 요 자리가 17명이야. 근데 문제는 여기는 은행 A와 은행 B가 기준이었는데 남자와 여자는 또 다른 기준도 있잖아, 맞지?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이렇게 버렸어. 위쪽은 남자, 아래쪽은 여자라고 하자. 오케이. 세로 많이 말고 남자, 여자. 이제 문제 요구 사항은 뭐냐면 A, B 중 한 은행만 이용하는 남자 수와 한 은행만 이용하는 여자 수가 같대. 그러면 여기에는 총 남자 수, 여자 수와 여기는 총 남자 수, 여자 수의 합이 각각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남자, 여자 수와 여기에는 남자, 여자 수의 합은 얼마나 같아? 여기 65에서 다시 한번 17을 빼요. 많은 여자. 많은. 그러니까 이 자리와 이 자리에 있는 남자, 여자 수의 총 합이 바로 48명. 문제는 뭐래? 둘이 어떻대? 같대. 그럼 위쪽 반도 남자도 이 친구와 이 친구의 합도 얼마? 24. 이 친구와 이 친구의 합도 얼마인 거야? 23만. 그래야 반반 될 거 아니야, 맞지? 괜찮니? 오케이. 자 이제 남은 게 뭐야? 문제에서 뭐라고 한 건? 무슨 수? 이 자리를 구하라고. 요 자리를 구하라고 시킨 거야. 그러면 여자는 총 몇 명 있었지? 30명 있었지. 30명 중에 요거 합체가 몇 명? 24명. 그럼 여기는 몇 명? 6명. 괜찮아? 이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자기가 특별히 이제 접근하는 방법이 없으면 쌤처럼 저렇게 접근하면 조금 안정적으로 풀 수 있습니다. 아 맞다. 시너지에는 그 최대 최소 원소의 개수의 최대 최소에 관련된 어려운 문제가 없더라고. 그거는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소개하도록 하고 지금은 한 문제만 딱 나옵시다. 소리로 납시다, 알지? 966 갑시다. 966. 자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수강생이 총 35명이랍니다. 자격증이 지금 A 자격증이 있고요, B 자격증이 있고요, C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21명, B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18명, 그리고 C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15명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어느 자격증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이 3명. 그러니까 전체 35명에서 3명을 빼면 32명이 적어도 하나 했다는 거죠. 맞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자격증을 모두 취득한 수강생이 없대. 아, 여기가? 이거는 이제 잘못한 거지. 여기가 빈칸인 거야, 빈칸. 괜찮니? 자, 그때 이제 2종류의 자격증만 취득한 수강생의 수를 구하실 때 나왔거든. 요때 요렇게 하는 풀이가 있습니다. 사실 그걸 하려고 이 문제를 고른 건데 여기가 빈칸에서 약간 아쉽네. 자, 어쨌든 봅시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원소와 여기에 있는 원소와 여기에 있는 원소의 합을 스몰 a라고 씁시다. 괜찮니?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원소와 여기에 있는 원소와 여기에 있는 원소의 합을 스몰 b라고 씁시다. 그리고 여기 x를 원래 c라고 쓰는데 지금은 c가 0이 된 겁니다. 어떤 말 하는지 알겠어? 이게 그 한 종류만 묶고 있을 때, 즉 하나씩만 딴 사람, 2개씩만 딴 사람, 3개 모두 딴 사람, 이런 형식으로 문제가 주어져 있을 때 쓰는 풀이법입니다. 괜찮지? 오케이. 자, 이렇게 잡는 겁니다. 해봅시다. 자, 그러면 먼저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요 32를 이용하고 싶을 거예요. 32는 별이랑 동그라미랑 x를 더하면 되지. 즉 a 더하기 c 대신 0이라고 쓸게. 0이 32인 거야. 괜찮아? 그 다음에 이거랑 다 더하면 뭐랑 같지? 요거 3개 더한 거랑 같겠지. 맞지? 근데 내가 여기 3번 더하고 여기 한 번 더하고 여기 한 번 더하면 별은 몇 번 더해져? 별 3개가 1개야.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 A가 한 번 더해져. 맞지? B는 몇 번 더해져? 요 친구가 2번, 요 친구가 2번, 요 친구가 2번이라서 B가 2번 더해져. 맞지? 요 X는 몇 번 더해져? 3번 더해져. 그래서 더하기 3 곱하기 0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얼마라고? 이거 다 더한 거야. 얘가 33, 54가 되겠지. 54. 그러면 B 구하면 답입니다. 괜찮니? 아니 지금 C가 있었으면 어떡해요? C가 있었으면 어차피 등식이 몇 개인데? 2개인데? 정보가 하나 더 주어졌을 거야. 반드시. C를 결정하기 위한 정보. C가 0이라고 주어진 거야. C가 1이라고 주어진 거야. 2라고 주어진 되지. 그럼 구할 수 있잖아. 맞지? 오케이. 어쨌든 등식이 하나 더 나와야지만 풀 수 있어. 아니면 최대값 최대값 문제를 바뀌겠지. 하나가 부족하면. 그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원래 오늘 그 토플까지 해볼까 했는데 너무 시간이 터프가 아니라 행복한 해보려고 했는데 행복한이 중요하고 좋은 문제들이 많거든. 그래서 그거는 그 다음 시간에 혹시 윤중쌤이 해주시면 굳이 내가 더 하진 않고 윤중쌤한테도 말씀드려. 자, 시너지 그 개념 좀 들었다고. 그래서 그거 그다음에 이제 만약 그 뭐지 따로 윤중쌤이 시너지에 대해서 커버를 안 하시면 쌤이 백업 해줄게 않지. 일단 여기까지 해서 진도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어. 아 참 잠깐만.